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한 여성이 맞벌이 생활을 하며 남편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생활비도 거의 다 냈고 외식비도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자 남편이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먹었으니까 돈으로 갚아라. 그리고 내가 사준 음식 먹었으니까 내가 너 먹여 살린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벌이 부부에서 외벌이가 된 순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음식도 남편이 산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평생 같이 밥 먹지 않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분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이고 돌 지난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36살입니다. 저희는 결혼 초부터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회사에 다녔고 남편도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째 되던 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 수 있죠. 그럼 쉬면서 천천히 다른 곳 알아봐. 그렇게 남편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취업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넣는다고는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귀찮아 했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어요. 저는 혼자서 생활비를 다 벌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통신비 모든 걸 제가 냈어요. 남편한테는 용돈 정도만 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편은 집에서 뭐 했을까요? 게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했어요. 청소도 안 했고 빨래도 안 했고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여보,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좀 해줄래? 제가 부탁하면 알았어 하고는 다음 날이면 까먹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다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해서 남편 먹이고 퇴근하면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여보, 이제 취업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찾아보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출퇴근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좀 힘들어. 설거지 좀 해줄래? 알았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싱크대에는 어젯밤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산 한 달 전까지 일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더라고요.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 처음 안아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남편은 가끔 면회를 왔습니다. 오면 아기만 보고 갔어요. 아빠 왔어. 우리 딸 예쁘다. 10분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육아를 잘 모르겠어. 내가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저만 일어났어요.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남편은 옆에서 코 골며 잤습니다. 깨워도 졸려. 좀 자게 해줘 하고는 다시 잤어요.
낮에도 육아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해서 남편 먹이고 산후조리는커녕 더 힘들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나도 피곤해. 집에 있으면 편한 줄 알아?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 있으면서 뭐가 스트레스일까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누워 있는데.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며느리 산후조리할 시간도 없을 테니 내가 반찬 좀 해줄게.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실력 좋지? 역시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기가 석 달쯤 됐을 때 남편이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2년 가까이 백수로 지낸 후였어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네? 저는 기대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같이 부담하겠지.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줬어요. 월세가 60만 원인데 관리비, 공과금, 식비, 아기용품비 다 합치면 200만 원은 넘게 들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부족해.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나도 돈이 필요해. 회사 다니면 돈 들어가는 거 많아. 교통비도 들고 점심값도 들고. 그럼 적어도 반반은 해야 하지 않아?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혼자 다 벌어서 남편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기한테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책 하나하나 다 돈이었어요. 여보, 아기 책 전집 좀 사줄까? 육아서에서 아기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게 좋대. 그런 거 굳이 살 필요 있어? 도서관 가면 되잖아. 도서관은 아기 데리고 가기 힘들어.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기가 뭘 안다고 책을 사줘.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전집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우리 아기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나한테 줘. 내가 쓸 데가 많아. 아기한테 쓰는 건데 왜 아까워해? 어차피 다 크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 낭비야.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벌고 제가 쓰면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아기는 돌이 지났고 저는 폭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남편이 화를 낸 거였습니다. 나는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너는 집에 있으면서 뭐해? 나는 아기 돌보느라 바빴어. 설거지할 시간이 없었어. 아기 돌보는 게 뭐가 힘들어? 집에서 노는 거지.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돈 벌어온다고? 당신 2년 동안 백수였을 때 누가 돈 벌어왔는데? 누가 당신 먹여 살렸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은 내가 돈 벌잖아. 당신이 내는 생활비가 얼마인데? 나는 내 돈으로 아기 키우고 있어. 너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먹었잖아. 그거 돈으로 갚아.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먹었으니까 돈으로 갚으라고.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해?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 건데. 그래도 먹었으면 감사해야지. 돈으로 갚든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몇 년 동안 해준 밥값도 돈으로 달라고 할까?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 엄마는 남인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사준 음식 먹었으면 그것도 감사해야지. 내가 너 먹여 살린 거야.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사줬는데? 내가 생활비 주잖아.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당신이 주는 생활비가 얼마인데? 나는 내 돈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 아기 키우는데 드는 돈은 다 내가 내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돈 벌어오잖아. 너는 육아휴직 중이잖아. 사실상 백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진 느낌이었어요. 백수?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백수였을 때 누가 뭐라고 했어? 내가 혼자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렸는데 지금 나는 육아휴직 중이야. 아기 키우느라 쉬는 거라고. 똑같은 백수지 뭐.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시는 남편이 산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평생 이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보내주시면 아기한테 먹이고 남편한테 줬어요. 저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불러.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을 보면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돈으로 갚아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먹으면 빚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또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이거로 밥 해줘. 알았어.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지 않았어요. 남편 밥만 차려주고 저는 따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 돈으로. 왜 따로 먹어? 나는 다른 게 먹고 싶어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싫어. 나는 따로 먹을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쌀도 먹지 않았어요. 남편 밥만 지어주고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왜 이래? 같이 밥 먹기 싫어? 응, 싫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홧김에 한 말 가지고 왜 이래? 오버하는 거 아니야? 홧김에 했다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나는 그 말 듣고 다시는 당신이랑 밥 먹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 심하게 받아들일 말이었어? 내게는 심했어.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진짜 이상해졌어.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과 한 박스. 아기 주스 만들어 먹이라고 보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아기한테 갈아 먹였어요. 남은 건 남편이 먹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어? 맛있는데? 배불러. 아까 밥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 나는 안 먹을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라는 생각이 들면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챙기려고 음식을 보낸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그 음식을 가지고 저한테 돈으로 갚아라고 말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 음식이 독처럼 느껴졌어요. 먹으면 빚이 되고 나중에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은 계속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우울증이야? 산후우울증?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가족이랑 밥도 안 같이 먹고. 당신이 그런 말을 했잖아. 돈으로 갚으라고. 먹여 살린다고. 그 말 듣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그건 홧김에 한 말이잖아. 진심 아니야.
홧김이든 진심이든 한 말은 한 거야. 나는 그 말 잊을 수 없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자. 싫어.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다시는 당신이랑 밥 먹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아마 평생.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진지해. 나는 다시는 당신이 산 음식도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같이 밥상에 앉지도 않을 거야. 너 진짜 이상해.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상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서 지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따로 먹었어요. 남편 밥은 제가 해줬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온 식재료로 요리했지만 제 입에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사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이었어요. 며느리 산후조리 아직 못 끝났을 텐데 보양식 좀 먹으라고. 남편이 그 국을 데워서 아기한테 주고 본인도 먹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건데 너도 먹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이래? 우리 엄마 기분 나쁘시게. 어머니한테는 잘 먹었다고 전해줘. 나는 그냥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라고. 사실은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국을 보면 남편의 말이 들렸어요. 돈으로 갚아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먹으면 빚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정상이야. 가족이 같이 밥을 안 먹는 게 정상이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한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당신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큰 일이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졌어.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 전에는 당신도 그런 말 안 했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유지하고 싶은 걸까? 남편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백수, 먹여 살린다. 돈으로 갚아라. 그런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돈을 벌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육아로 잠시 쉴 때는 백수라고 비하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살고 싶은 걸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직하면 돈을 모으겠다. 제 명의로 집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아기와 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면 이 사람과 헤어지겠다. 한부모로 아기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혼자 살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돈으로 갚아라. 먹여 살린다. 백수.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따로 먹고 있었어요. 남편도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잘 지내니? 음식 잘 먹고 있어?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보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탈이 안 나. 내가 또 반찬해서 보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에이,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를 챙기려고 음식을 보내주시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 때문에 그 음식이 부담이 됐습니다. 먹으면 빚이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비찜이었어요. 아기 돌잔치 때 먹으라고 미리 해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성이 대단하지? 이거 만드는데 시간 엄청 걸렸을 텐데. 그러게.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좀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야. 괜찮아. 왜 자꾸 안 먹어? 우리 엄마 서운하시겠다. 어머니한테는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먹어봐. 싫어. 나는 안 먹을래?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거 완전 병이야. 정신과 가봐. 병이 아니야.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야. 선택? 이상한 선택이네. 가족이 같이 밥을 안 먹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당신과 더 이상 음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음식으로 엮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런 말을 했잖아. 음식 먹었으면 돈으로 갚으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같이 먹어? 그거 홧김에 한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래? 홧김이든 뭐든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당신은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형식적으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당신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싫어. 사과를 받아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이미 결심했어. 다시는 당신과 밥을 같이 먹지 않기로. 평생? 응, 평생.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한 걸까요? 오버하는 걸까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백수, 먹여 살린다. 돈으로 갚아라. 그 말들은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일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육아로 힘들게 아기를 키우는 것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백수가 아니에요. 육아휴직 중일 뿐이에요. 아기를 키우는 건 일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육아로 쉴 때는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살고 싶은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따로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남편 밥을 해주고 저는 따로 먹는 것. 시어머니가 보낸 음식은 남편과 아기만 먹이고 저는 입에도 대지 않는 것. 남편도 이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느낌이었어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아기 기저귀 떨어졌어. 마트 갔다 올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부부 같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아기 돌이 다가왔습니다. 돌잔치를 해야 했어요. 돌잔치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자. 가족들만 초대해서 집에서 하는 거로. 그래. 그게 좋겠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10여 명 정도였어요. 돌잔치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돌잔치구나. 할머니가 음식 준비 많이 해왔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 제가 준비한 음식, 주문한 음식들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과 주문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셨는지 물으셨어요. 며느리, 내가 해온 음식은 왜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냥 배가 불러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이, 조금만 먹어봐.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네,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하지만 끝까지 먹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왜 안 먹어?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나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 거짓말하지 마. 다른 건 먹으면서 왜 엄마가 해온 것만 안 먹어? 그냥 먹기 싫어서. 이상한 거 알지? 제발 좀 정상적으로 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오늘 너 왜 그랬어? 엄마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미안해. 나는 정말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 거짓말. 다른 건 먹었잖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먹을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너 진짜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이상한 건 당신이야.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구나. 복직까지 3달 남았습니다. 3달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아기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한부모로 아기를 키우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혼자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혼자 살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백수, 먹여 살린다. 돈으로 갚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남편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음식으로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밥 먹을 때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평생 이 사람과 같은 밥상에 앉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킬 겁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식재료는 한 톨도 먹지 않았어요. 쌀도, 반찬도, 과일도. 남편 것은 남편 것, 제 것은 제 것.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냉장고도 구역을 나눴어요. 남편 것은 위쪽, 제 것은 아래쪽. 절대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상관 안 할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알아봤어요. 아기와 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했어요. 입주는 한 달 후. 복직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저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아기를 데리고.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말릴게 뻔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 나갈 때 말할 겁니다.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와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눈치챘을까요?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따로. 복직 일주일 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아기 용품들 몰래 조금씩 새 집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복직 전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집 나갈 거야.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기는 내가 데리고 갈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집도 구했고 짐도 쌌어. 왜?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내게 한 말들, 행동들, 그게 다 잘못이었어. 그거 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당신한테는 그 정도일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 남편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가지 마. 이미 늦었어.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아기는? 아기도 데리고 간다고? 당연하지.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그건 안 돼. 아기는 우리 둘의 아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변호사랑 상담했어. 내가 주 양육자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 이제 끝이야.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원룸. 저와 아기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과했을까요? 오버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남편의 말들은 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백수, 먹여 살린다. 돈으로 갚아라. 그 말들은 제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혼자 일하고 집안일하고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육아로 쉴 때 백수라고 비하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었으니 돈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해주는 건 당연한데 시어머니가 해준 건 빚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이거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과 음식으로 엮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밥상에 앉지 않겠다고.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음식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빚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음식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홧김에 한 말이야 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제가 오버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처의 크기는 말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제게는 그 말들이 견딜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배우자가 상처 주는 말을 하나요?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나요? 그렇다면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떠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상처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적어도 상처받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시는 누군가와 음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하고는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진심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상처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날 용기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